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사입니다. 항복이 임박했다. 네. 이란이 먼저 이제 호르무즈를 열어라. 우리도 열겠다. 네. 또는 뭐 먼저 정전협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핵협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급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은 아예 뭐 냉랭하게 알았다, 뭐 검토하겠다. 그리고 저 이란 항공기, 이란 항공사랑 같이 뭐 거래하는 데는 다 그냥 경제 제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로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 항공기가 들어가는 공항은 이제 경제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항의 나라는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돈줄도 그렇고 뭐 항공기로 뭘 보내든지 뭐 말든지 생필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급한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석유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화물선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석기시대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이란에 대해서 이제 뭐 예전에 뭐 그 트럼프가 했던 말대로 뭐 발전소하고 교량 이런 걸 다 폭파해가지고 나라를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뭐 폭파 안 해도 석기시대 되겠어요? 뭐 석기시대라는 게 별거예요? 못 먹고 못 살면 석기시대지 뭐 별거냐고. 석기시대가 먹고 다 파괴돼야 돼? 뭐 굶어 죽으면 석기시대지 뭐 별거 있어요? 그리고 석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석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거기 그 석유를 가지고 정제할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이란의 나라가 되게 불쌍한 나라인 게, 원유를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또 정제하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아래서 그 자기네 석유가 그렇게 많아도 그 석유를 정제해서 다시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중동 국가들 보면은 정제된 석유 그걸 다시 받아서 수입하는 거 알죠? 한국에서 수입해요. 네. 본인들은 원유를 수입하고 대신 한국에서 정제된 뭐 휘발유나 뭐니 이런 걸 수입한다고. 네. 재밌죠? 몰랐었죠, 그것도. 그런 것도 청년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국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뭐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 석유가 많은데 왜 석유가 없어? 아니 땅속에서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되게 부지런한 민족이잖아. 어쨌든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되게 부지런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해에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걸 못한다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도 뭘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옛날로 생각하면 뭐 병 모으고 뭐 우리 옛날 그 병 따개 기억나시죠? 병 그 마개 그거 다 납으로 녹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막 가게에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버리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우리는 옛날에 버리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이란 같이 뭐 원유가 있는데 휘발유가 없어?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 그거 왜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책이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읽어. 뭐 공부 잘하는 애는 집에 뭐 책이 없어가지고 뭐 신문지 같은 걸 읽고, 뭐 도화지가 없어가지고 그 껍질 뭐야 그거 은박지 그거 뒤집어 거기다가 막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 이중석 같은 사람들은. 근데 부잣집 아들내미들은 막 무슨 도화지 같은 거 있는데도 거기다 막 똥 싸고, 도화지 같은데 똥 싸고, 뭐 이런 거, 뭐 도화지 같은 거 가지고 막 비행기 놀이 하고. 근데 막 없는 집에는 거기다 막 은박지에다 그림 그렸는데 막 그 은박지에다 그림 그린 거 있잖아. 이중섭이가 은박지에다 그림 그린 거 그게 막 하나에 막 수억 원씩 하잖아요. 그런 거. 네. 그냥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중동이라든지 뭐 이란 이런 데는 되게 많은 거야. 네. 도대체 왜 석유를 깔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막 허비할까?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석유가 세계 3위인데도 그 돈 퍼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무장단체들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 뒷배 막 지원하고, 후티 반군 같은 애들 막 돈 지원하고 미쳤지. 응?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굶어 죽는데 그 자기가 돈 번 거 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 갖다 줘서 막 지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애들 막 굶어 죽는데 자기가 월급 받은 거 막 지나가는 애들 막 불량배들 같은 애들 막 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누라한테 맞아 죽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넌센스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이란이에요. 예. 그렇잖아. 어? 그런 넌센스. 멀쩡한데 막 그냥 군인들이 막 외무부 장관이 막 그 발표한 거 가지고 막 갑자기 또 혁명수비대 막 이런 애들 딱 나오더니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러고 있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인 거지. 예,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란에서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이란 애들이 나라를 그냥 거의 뭐 보이스카우트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보이스카우트식 이게 나라야, 이게? 우리 뭐, 좌파들이 하는 얘기처럼 이게 나라냐. 이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나라 같잖아요. 예. 이란에 비하면 나라 같아, 이란에 비하면. 물론 요즘에 지금, 그 걱정인 게 자꾸 주한미군 가지고 건드리고,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좀 걱정이 되는데, 참, 미국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반대적인 얘기 하는 것도 참 안 좋은데, 왜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하는지, 참, 그리고 또 삼성 노조에 대해서 왜 저걸 빨리 정부에서, 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아무리 좌파 정부라지만 그 옳고 그름을 가려야지, 그거. 걱정은 됩니다만, 아무튼 뭐, 이란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항복 문턱까지 가지 않았느냐.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석유를 뽑아내가지고 지금 거의 담을 데가 없으니까, 뭐 빈 유조선에다 집어넣는다든가, 무슨 깡통에 넣는다든가, 뭐 세숫대까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항공기까지 딱 막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름 막고, 화물선 막고, 그 다음에 뭐 금융 통제하고, 항공기까지 막으면 이제, 거의 견디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과연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역이 막히는 건 이란 석유만 막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제 미국 해군이 그 뭐 UAE라든지 뭐 사우디 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통행시켜 준다고 하지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또 중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활하게 석유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란에서 되게 많은 석유가 왔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 뭐 이게 시프트 하기가 쉽지 않잖아. 지금까지 막 되게 한 몇 년을 이란에서 또는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석유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막 뚝 끊어져 버리면은 이게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몇 년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그런 입장에서는 중국이 과연 지금 상황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도 못 버티고 이란도 못 버티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이라도 지금 되게 편하면 막 계속 이란한테 뭐 공수하듯이 뭐 비행기를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낙하산으로 뭐 물자를 준다든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 텐데 지금은 중국이 석유를 받아야 자기들도 뭐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이란한테 받은 석유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거에 생필품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뭔가 이렇게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예. 거기다가 반도체는 이런 것들도 거의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방공망이 되게 허술하게 만들어지고 중국 무기들이 지금 되게 지금 빈틈이 많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되게 지금 양질이 아니잖아. 어쨌든 막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부품이 아니라 뭐 되게 싼 마이로 만든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게 잘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근데 이게 계속 오래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회 수준이나 국가의 국력 수준이 점점 다운사이징 되겠죠. 예, 다운사이징 되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뭔가 이란을 지원했던 그런 중국의 면모에서 중국이 약간 그런 캐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란은 더더욱 불안한 거죠. 예, 왜? 자기의 뒷배가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해야 자기도 이렇게 뭐가 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좀만 버티면 누가 이렇게 뭐 도와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뒷배가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옛날 우리 조선이 청나라의 어떤 그 병자호란 때 이제 남한산성을 딱 포위당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뭐 명나라가 되게 막 건실해가지고 우리를 막 도와주러 왔다든지 또는 뭐 근황병들이 딱 모여가지고 서울로 진공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 인조가 어떻게 보면 버텼을 텐데 이걸 뭐 45일 동안 뭐 계속 뭐 기다려도 어떻게 아무도 도움 준다는 얘기도 없고 뭐 기별도 없고 명나라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결국은 자기 발로 이렇게 항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발로. 그러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고 배고프면 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초반에는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폭격을 맞고 두 번째는 지금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 봉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3일을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지금 저렇게 3일을 굶겨놓는다고 저렇게 계속 쫄쫄 굶기면은 뭐 이란이 아무리 무슨 뭐 이슬람 뭐 알라신한테 빌어도 이게 나오겠냔 말이야.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상황이 좀 약간 재밌는 게 뭐 사무엘 헌팅턴의 뭐 문명의 충돌 같은 개념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독교 그것도 엄청난 기독교의 그 베이스가 강한 그 미국 공화당 그것도 지금 뭐 트럼프 이런 어떤 헤그세스네 뭐 제이디 벤슨네 엄청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크루세이드 뭐야 그거 십자군 같은 개념이잖아. 전 그렇게 보이는데 이 공화당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그 트럼프는 어쩌면 십자군 같은 그런 크루세이드 같은 개념이고 지금 이란은 그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강성 원리주의 그러니까 강대 강이 붙었잖아요. 기독교 강기독교 강이슬람 이게 붙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뭐 봉쇄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십자군 전쟁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으로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뭐 자꾸 이제 트럼프가 뭔 미친놈이고 헤그세스가 미친놈이고 제이디 벤스가 미친놈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모든 책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무엘 헌팅턴의 뭐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후쿠야마 맞나? 프란시스 후쿠야마 맞죠? 후쿠야마였나? 프란시스 후쿠야마. 아무튼 그거야 뭐 역사의 종말이라든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고전에 나왔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신정이라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뭐 옛날 루시디의 악마의 시인가? 뭐 이런 거 악마의 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거의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그 살해 위협을 한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예, 이란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 그 서구 문명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상당히 원흉입니다 원흉.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문명의 충돌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이란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 그 전쟁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제 말로 해왔던 뭐 이슬람 대 기독교의 어떤 전쟁 그리고 뭐 민주주의와 뭐 예를 들면 뭐 신정 체제의 전쟁 그리고 뭐 인권 특히 뭐 이제 여성 인권 이걸 억압하는 그런 어떤 독재 체제와 데모크라시의 뭐 어떤 전쟁 뭐 이런 대립이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유튜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란 전쟁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연구가 좀 돼야 돼. 예, 연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 이란에 지금 벌써 며칠째 지금 거의 한 달인가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진짜 책을 하나 쓸 정도로 이 이란하고 미국의 어떤 전쟁 스토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또 국제정치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뭐 이렇게 친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냉정하게 봐도 이건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이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하나의 그 문명의 대립, 그 중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 이거를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뭐 다들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악, 국제적인 어떤 빌런, 이 중국이 허물어져가는 어떤 그런 허물어지는 단초를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의 몰락이다. 참 보면은 상당히 그 다면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진짜 또 이번에 느끼는 거지만 그 군사 전략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이 호르무즈 해역을 이렇게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웬만한 어떤 그 강심장의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이걸 사실 실행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뭐 언론에서나 유튜브에서도 이거를 되게 뭐 이충훈 박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지목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신출기불한 걸 다 미친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뭐 제갈공명이라든지 주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미친놈인가요 그러면? 응? 그런 신출기불한 전략 이런 걸 다 미친놈이라고 치면은 롬멜이라든지 뭐 예전에 우리 그 막 패튼이라든지 아이젠하워라든지 메가더라든지 그게 다 나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좌파들은 메가더도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2차 그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도 신출기불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좌파의 논리로 따지면 배울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배울 게 없네 인생에서. 응? 뭐 신출기만 전략, 뭐 아이젠하워의 어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도 배울 게 없고, 롬멜 배울 게 없고, 뭐 다 이런 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배울 게 많은 이란 전쟁은 특히 트럼프가 해왔던 이런 어떤 전략들, 하르그삼을 칠 것이냐 또는 뭘 할 것이냐 하는지 우리가 뭐 고민했는데 알고 봤더니 호르무즈 해를 딱 봉쇄를 해버리고, 그리고 개전 초반부터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한 방에 적의 수뇌부를 다 제압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기념비적인 전략 아니에요? 우리가 개전을 딱 했을 때 보통 뭐 탱크로 밀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러지. 개전이 시작되자마자 적의 수뇌부가 40명씩 50명씩 한 방에 죽어버리는. 그리고 그때 같이 뭐 이미 죽었는 모지타바 같은 것도 지금 뭐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쟁의 기술을 지금까지 근래 60, 70년 정도의 어떤 전쟁 역사에서 본 적이 있냐 이거야. 네. 특히 이란 같이 이렇게 쩡쩡한 나라가, 솔직히 이란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축구도 얼마나 잘해. 페르시아 민족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이런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한 방에 지도부를 완전히 작살을 내고, 그리고 이미 갑자기도 아니잖아. 이미 작년부터 전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란도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한 방에 죽이고,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역까지 다 해가지고 봉쇄를 해서 이란이 완전히 지금 미국한테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이란이 이겼는 것처럼 특히 서울신문은 제가 봤을 때 미친 신문입니다. 미친 신문이에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신문을 보면서 왜 그렇게 중국 편, 이란 편만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도대체 뭐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뭐 국적을 바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왜 이란 편을 그렇게 들어야만 되는지를 궁금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주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고, 한국일보도 그렇고, 뭐, 세계일보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신출기불한 전략이고, 지금 봐도 그냥 이 형세를 장기로 보면은 이미 다 끝난 전쟁이야. 뭐 장군 하면 멍군하고 있고, 멍군하면 장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차장, 포장, 마장 다 돼 있는데, 지금 끝났어. 끝났어요. 장군 다 쳐 있는데도 계속 멍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졌는데 계속 1시간, 2시간쯤 장군, 멍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참, 장기로 따지면 이미 차장, 마장, 포장, 상장이 다 딱 돼 있는 상태. 장군이 4개가 지금 쳐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란이 마치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지금 항공사까지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그 유전 저장 시설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과연 저는 주말이면은 거의 이제 뭔가 이란이 어느 정도의 뭔가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자폭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이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